만취한 사병이 장터에서 가위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워 2명이 죽고 10여 명이 다쳤다는 작은 기사가 실립니다. 고작 40여 분 동안 범행 끝에 무려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지만 이 작은 기사 외에는 더 이상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채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이나 이 사건이 언론에서 사라진 이유는 범인이 군인으로 검거 즉시 청주 헌병에 신병이 인계되어 취재가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언론의 취재가 쉽지 않았거나 적극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4일, 9일마다 열린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목리 덕산장터. 지금은 쇠퇴하였지만 당시는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언덕 위에 올라 내려다보면 시커먼 사람 머리만 바글바글하게 보였다던 덕산장터. 별별 물건이 다 있었고 무엇보다 주정뱅이 구경과 싸움 구경이 재미있었다고 당시를 회고하는 마을 어르신의 기억 속 덕산장터. 도대체 그날 덕산장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군 수사기관에 의하여 밝혀지고 군사법당국에서 인정한 그날의 모습은 이러하였습니다. 1974년 3월 14일 오전 미 제2보병사당 카투사 박순일 일병은 정기 휴가를 마치고 부대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가 받은 것은 부산에서 가정부를 하던 13세 여동생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서 여동생은 주인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아서 고생한다며 용돈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박순일은 어린 나이에 여동생이 고생하는 것은 결국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부모 형제들의 잘못이라고 비관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이어진 것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한 가게였는데 10,000원 정도 필요한 귀대 여비를 조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경 아버지 가게를 가던 박순일은 마침 친구 정씨 등을 만나게 되었고 이 3명은 대포집으로 가 탁주 한 대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날 오후 1시 반경 술자리를 마친 박순일은 아버지 가게를 찾아갔으나 원하던 10,000원에 턱없이 부족한 1,500원만 받게 되자 극도의 불만을 표시하면서 1,500원도 받지 않은 채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 친구들과 또다시 대포집에 가 탁주 2대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사람들 머리만 바글바글하게 보이던 덕산장터 아니랄까봐 박순일의 친구들과 지인들도 대부분 그 주변에 있었는지 그날 오후 3시 반경 이번에는 김씨 등 지인을 만나 탁주 한 대를 나누어 마셨고 그날 오후 5시경에는 휴가 나온 친구 신씨 등과 탁주 2대를 나누어 마시는 등 박순일은 오후 5시 반까지 4차에 걸쳐 자신의 주량을 넘는 탁주 한 대 반을 마시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부대 복귀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취한 그는 약 1시간 동안 장터 주변을 배회하였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6시 반경 드디어 사고는 터지게 됩니다. 박순일은 친척이자 친구인 설씨를 발견하였는데 설씨는 그날 낮에 박순일이 함께 술을 마시자는 것을 거절하면서 청자 담배 한 갑을 건넨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귀대여비가 없었던 박순일은 이를 푸대접과 괄시로 여겼었고 다시 설씨를 만나게 되자 의리 없는 놈이니까 죽여야 한다 라고 말하며 구둣발로 설씨의 배를 3회 차고 뺨을 때리며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설씨의 지인 윤씨가 말리며 너 미쳤냐? 라고 소리치자 박순일은 주변 의상실로 뛰어들어가 그곳 제단대 위에 있던 제단용 가위를 집어들더니 의상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지랄하면 다 때려 죽인다 라고 위협하다가 자신을 말렸던 윤씨를 쫓아가기 위하여 의상실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의상실에 있던 정씨가 박순일을 쫓아가 가위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박순일은 가위로 정씨의 가슴을 찌르게 됩니다. 확실히 덕산장터가 동네 사람들이 잔뜩 모이는 지역 중심지가 맞았던 것이 박순일의 11세 남동생이 이 장면을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동생은 울면서 형 사람을 찌르지 마라 라고 말렸는데 이 상황이 오히려 이미 이성을 잃었던 박순일의 발작 버튼을 제대로 눌렀던 것 같습니다. 군 사법당국은 당시 박순일의 심정을 이렇게 인정하였습니다. 이미 범한 죄책감에서 오는 불안감 및 당황한 나머지 자포자기 상태로 순간적인 혐오에서 세상 모든 것이 귀찮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세상 사람이 원수같이 보여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다. 박순일의 무차별적인 난동과 폭주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순일의 눈에는 약 10m 떨어진 곳에서 자동차에 짐을 싣고 있던 36세 김씨가 들어왔고 박순일은 가위로 김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장을 보던 37세 김씨가 또 다른 목표가 되었는데
그 역시 박순일의 가위에 의하여 가슴을 찔렸습니다. 계속하여 장터에서 짐을 싣던 29세 운전사 이씨는 어깨를, 장을 보고 귀가하던 56세 김씨는 턱을 찔렸고 자전차포 안에 있던 65세 신씨는 팔뚝을 찔렸습니다. 그때 진천군에서 농사를 짓던 26세 장씨는 부친의 병환으로 덕산보건소 공의인 65세 의사 이씨를 대동하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박순일 난동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순일은 장씨의 가슴과 이씨의 좌측 얼굴을 찔러 이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장씨 부친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길을 가던 이들은 박순일의 정신나간 범행으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박순일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물점에서 외상값을 변제하고 나오던 53세 유씨는 가슴을, 그 부근에 있던 29세 김씨는 목을, 장을 보고 귀가하던 21세 김씨와 퇴근하던 집 배원 45세 이씨는 얼굴을 찔렸습니다. 여성 역시 피해를 면하지 못하였는데 장을 보고 귀가하던 48세 김여인은 어깨를, 운영하는 가게문을 닫던 30세 김여인은 후두부를 찔렸습니다. 이렇게 장터를 누비며 선량한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범행을 저질렀던 그의 범행도 결국 막을 내리게 되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공포를 쏘면서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추격하자 박순일은 가위로 한 집의 유리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숨는 듯 도망치고자 하였으나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약 40에서 50분 동안의 난동 끝에 2명이 숨지고 12명은 중경상을 입었으며 1명은 폭행을 당하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덕산 장터의 비극이었습니다. 박순일은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였으나 1974년 4월 11일 제3군강구 보통군법회의는 박순일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8월 1일 육군고등군법회의는 그의 항소를 기각하여 사형을 유지하였으며 결국 그해 12월 24일 대법원에서 그의 사형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75년 4월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시흥군에 있는 모처에서 군검사, 군종장교, 군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는 또 다른 2명의 사형수와 함께 총살되었습니다.